스페인 독감, 신종 플루의 교훈, 코로나 백신 외에도 이게 필요. 스페인 독감 100년 전에 있었던 팬데믹이죠. 신종 플루는 2009년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100년 전과 2009년의 신종 플루의 교훈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무엇이 필요한지 중앙일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많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 3월 11일에 지금의 코로나에 대해서 세계 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어, WHO 발표하는 그 전염병 경고 6단계 중에 최고 위험 등급인데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 전 세계에 광범하게 퍼졌다고 판단할 때 이를 선언하는 건 팬데믹이죠. 자, 그래서 이 팬데믹은요. 음, 지금 1년 9개월째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100년 전 20세기 최악의 전염병이라 불린 스페인 독감을 비롯해 1년 만에 확산세를 잡은 신종플루 2009년 신종플루 발생 상황을 돌아보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 극복 방법들을 들어봤다입니다. 좀 좋은 기사로 생각해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자, 1918년에 20세기 최악의 전염병 스페인 독감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병사들에게서 발견됐었습니다. 자, 이 스페인 독감은 최초 기원지는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퍼지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병사들이 발생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명명했습니다만 이 독감의 특징은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 독감 처음 퍼질 때만 해도 정세 심한 감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현재도 독감을 상태가 악화된 감기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두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자체가 다릅니다. 감기는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의 감염에 생겨서 확인된 바이러스는 200종이 넘어 백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기의 특징이 다행히 대부분 자연 치유되며 보통 콧물, 목의 통증, 발열 등의 증상이 2, 3일 치료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플루엔자와 다른 것은 반면 독감을 일으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2, 3일의 잠복기를 거쳐 7회 11일 동안 증상이 길게 이어지고 콧물, 목의 통증을 비롯해 오한, 근육통, 고열 등이 함께 온 거죠. 그야말로 독감입니다. 감기와 다르게 특징이 합병증으로 폐렴이 올 수 있고 이게 하독이라 하죠. 위쪽에 감기 증상 나타나는 것은 이제 폐로 내려오는 거, 폐렴 올 수 있고 지병이 있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게 이게 에,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의 특징입니다.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명확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수 있지만 100년 전 1919년 이런 지식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전 세계 1918년, 1919년 전 세계 5억 명에게 감염시키고 전 세계를 한번 들어온 거죠. 그때 당대 세계 인구가 18억이었는데 27%가 감염됐고 사망자가 2,500만에서 5천만 명 추정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때 일제 시대였는데 독감이 퍼졌고 14만 527명이 사망해서 사망률 0.81을 기록했다고 여기 캐나다 선교사님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1920년 감소 대규모 감염으로 자연 집단 면역 그래서 결국은 이 스페인 독감은 1920년
대규모 감염으로 자연 집단 면역 형성입니다. 이때는 항바이러스나 백신이나 항바이러스가 개발된 덕분이 아니고 대규모 쓸고 가면서 그냥 어 독감에 걸려 사망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죽거나 감염됐거나 회복된 면역을 가지게 돼 확산을 줄이는 의미였어요. 자, 몸속에 있던 그 감기를 겪고 난 뒤에 독감을 겪고 난 뒤에 면역이 형성되는 이게 이제 집단 면역이었죠. 자, 그러나 코로나19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집단 면역이 획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제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봅시다. 팬데믹 초기에 집단 이와 같은 스페인 독감의 역사적 교훈을 따라서 집단 면역을 추구했던 스웨덴은 확진자가 와 사망자 급증해서 포기해 버렸죠.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9년 신종 분류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때 긴장감이 많았었거든요. 백신과 이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조기에 종료되었습니다. 어, 그때 국내에도 5월 첫 확진자 발생하고 8월 중순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해서 이 10,000명 넘는 확진자 발생 대유행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길리어드사가 개발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제인 타미플루, 이제 타미플루를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이 타미플루를 개발해서 신종플루의 효과를 보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소에서 이틀 이내에 먹으면 효과를 본다고 해서요. 지금 이 약으로 완전 기세 꺾였고 해결됐죠.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 19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 백신으로 부족하고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경구용 먹는 겁니다. 치료제와 타미플루처럼 말입니다. 백신 투트랙 전략을 사용한 결과 1년 만에 확산제를 잡을 수 있었다. 이게 이제 2009년도죠. 최종적으로 2009년 당시 국내에서 신종플루 환자는 75만 명, 사망자는 263명 집계된 걸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상을 기준으로 보면 결국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성공해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감염 바이러스 학자 말씀하기를 역시 백신만으로는 2% 정도 부족하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돼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면역이 한 70%, 80% 이상 될 때 정부에서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추석 이후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더 안전한 것은 바로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되는 이것 뭐 여러 가지 약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겠습니다. 추석 기간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많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이 추석을 즐겁게 보내고 또 코로나를 이겨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